예, 저희가 준비한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과 영남대 총장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돈은 사실 좀 남아 도는데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을 며칠 동안 저희가 지적했는데 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교육감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 교육 재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필요 조건이죠. 예.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결국은 필요 조건의 교육 재정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의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학부모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교육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내국세의 20%를 자동적으로 교육 교부금에 할당하는 제도가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됐을까요? 우리 콩나물 교실을 해소한 게 이제 이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학생 수 줄었는데 교육 재정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세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세수는 굉장히 계절적 요인이 대단히 큽니다.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저는 8년 교육하면서 6년을 적자 재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는 구조인데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은 25년 되면 또 마이너스 재정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 재정이 남아돈다는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OECD 국가에 비교하면 우리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인프라스들이 좀 50%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 저체력 현상이 굉장히 문제인데 황사가 닥치면 체육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있어서 실내 체육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강당하고 체육관이 구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도 없고 강당도 없고 복합 건물 있는 것도 한 전국적으로 한 60, 70%. 그러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직선제리나 폐단도 있고 포퓰리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참 교육 현장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죠. 정말로 필요한데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렇죠.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투표에 표가 되는 쪽으로만 많이 활용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해 저희 교육 교부금이 한 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은 상당히 돈이 남는 곳이 많고 대학 교육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에는 좀 부족한 곳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의 재원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등교육 재정이 유초중등 재정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2008년부터 반값 등록금 제도가 도입됐고 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그 간극을 지금까지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반면에 이제 유초중등은 풍부하다 하지만은 제대로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되고 가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로 따진다면은 유아 무상교육이 더 시급했는데 이런 것에서 선호가 좀 바뀌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유아 교육은 이미 교부금을 가지고 누리 과정이라든지 유치원에 지원을 해줬는데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유아 무상교육을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대학 교육은 지방 대학들은 물론 재정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망해야 할 곳은 망해야지 교육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육 현장에서 지금 모든 대학을 살려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 너무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시행했던 폐교를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설립자들이 공로금을 준다든지 어떤 유인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 스스로가 학교를 폐교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 문을 닫더라도 그냥 몸만 나가는 그런 몸만 나가야 되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은 학생의 모집 중지를 하면서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있는 형편. 그러니까 그 대학의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그 경비를 다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예. 실제로 한 1, 2년 동안에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 공로금을 줄 수도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교육 경비가 더 줄줄 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리포트를 보면 지자체와 교육감 그리고 기업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제도 제가 원래 2010년에 교육감 입법할 때 이 제도가 있다고 설득을 당해서 입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헌이다 해서 없어져 버렸고 정책 공조도 안 돼 버렸고 그래서 이런 법률 개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어쨌든 뭐 정당 후보로 뽑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념적 성향이 좀 다른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반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차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실제로 교육 자치라고 하지만은 교부금을 예산 편성하는 자율권은 있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을 교육감들이 손을 하나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표준 교육 과정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프랑스식의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을 하고 우리가 보수 정권을 세우면 보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진보 정권을 선택하면 진보 교육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교육 현장이 저는 훨씬 더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이 그 쓰는 돈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문제점은 지금 교육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교육감을 해서 정말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교육 문제를 자꾸 여쭤봤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신 것도 어쨌든 교육계의 경험도 이제 가만히 되는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며칠 뒤에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뭐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좀 고민을 하시는지요? 그럼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축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개혁이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는 어떻게 교육개혁을 통해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된 기능들을 지방도 함께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교육개혁은 뭐 국가 미래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 뭐 정부가 됐든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이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